영어 유치원 효과 있나요? 답은 입니다. 부모가 잘해야 아이가 잘한다. 초등맘 TV. 안녕하세요. 즐거운 초등영어의 지니쌤입니다. 자, 오늘 영유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영유 보내야 될까요? 말아야 할까요? 물론 초등맘이셔서 이제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형제 자매가 있으셔가지고 좀 동생들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시거나 또는 나는 초등맘이지만 어렸을 때 아이 영유 못 보낸 게 조금 후회스러워요. 또는 보냈는데 별다른 효과를 못 본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죠? 라고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 앞으로 이제 영어 공부를 어떻게 시키셔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답도 좀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유치원에 지금 보내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해답을 들으실 수 있을 거고요. 우리 아이 영유 못 보낸 거 좀 후회스러운데요. 또는 이제 이미 보냈지만 뭔가 만족스러운 그런 효과를 못 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원인을 좀 찾으실 수 있는 영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영유 보내야 할까요? 자, yes인 경우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3년 차를 보내시면서 경제적인 여유가 되시는 분들 3년 차 반드시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명확하다고요? 라고 놀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왜냐면 주변에서 영유 보내서 우리 아이 실패했어요. 또는 영유 보내서 아이가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나중에 영어 거부 왔어요.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영유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보내느니 그냥 일반 유치원 보내는 게 나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영유 3년 차 꽉 채워서 보내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반드시 보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실패한 케이스보다요 사실 성공한 사례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케이스가 훨씬 더 부각되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것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될지 돌아다니는 너무 많은 수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보시는 눈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소수의 실패담을 그 전체라고 보시면 곤란해요. 그러면 지니쌤은 영유를 보내라는 그런 파이신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전제 조건을 말씀드렸죠. 네, 3년 차를 꽉 채워서 보낼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된다면 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 뭐예요? 맞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이죠. 영어 유치원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가 3년을 여유 있게 보낼 수 있는 가정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여유가 없다 보니 어떤 지점을 고민하게 되실까요? 기간에 대한 고민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 아이 2년만 보내볼까요? 1년만 보내볼까요? 그건 어떨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요. 1년, 2년 보내시는 것을 고민하시고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굳이 보낼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사실상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3년 차를 보냈을 때 사실은 득보다 실이 많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건데 실제로 제가 영유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나 영유 원장님들 만나보면은요 굉장히 풋이 잘 나와요. 잘 나오고 3년 차를 꽉 채워서 보냈을 경우에는 실패 확률이 5% 미만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2년 차인 경우에는요. 그 확률이 거의 한 반 정도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1년 차인 경우에는 더 많은 실패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듣고 있는 그 실패담이 혹시 1, 2년 차에 대한 실패담은 아닌지 그리고 우리 아이가 효과가 없었다라고 하면 혹시 우리 아이를 1, 2년만 보낸 것은 아닌지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인 부담이 없는 상태고 아이를 영유에 보낼까 말까를 고민하신다라고 하면요. 1, 2년 차가 아니라 3년 차를 보내시면 영어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정도로 꽤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퍼포먼스를 내고 있습니다. 네, 이건 팩트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실패 사례는요, 사실 3년 차의 실패 사례가 아니라 1년 차들의 실패 사례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확인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커리큘럼을 잘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3년차 꽉 채워서 보내세요 말씀드렸잖아요. 그 3년차라 함은 거의 5세부터 영유를 보내야 하는데요. 그 영유를 보냈을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 책상 앞에 앉아서 글씨 쓰는 거 많이 쓰는 그런 영유인지 TPR 방식이라고 해요. 전신 반응 교수법을 활용해서 적절하게 5세 유아들이 반드시 습득해야 되는 여러 가지 신체 활동들, 오감을 통한 영어 습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학부모님들이 그 한때 유행했던 그 놀이식 영유에서 아이들 공부 안 해요. 그리고 뭐 파닉스도 제대로 안 되고요. 아이들 리딩이랑 스피킹 이런 거 잘 안 돼서 놀이식 영유 보냈더니 실패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하지만 그것도 5세를 꽉 채워서 보내신다라고 하면은 5세 때 아이들이 해야 되는 활동들이 뭐냐면요. 만져보고, 붙여보고, 그려보고, 그다음에 몸으로 움직여보고, 노래 듣고, 노래 부르고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그때 막 알파벳 배우고, 파닉스 배우고 이러면서 지면 활동을 더 많이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은 독이 됩니다. 그래서 영유가 놀이식 영유가 공부 안 시키고 놀던데요. 돈 아까워요. 이런 거보다는 그 속에서 습득하는 거, 몸으로 습득하고 오감으로 습득하는 것들이 결국 지면 활동에서 학습으로 성과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돈 아깝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보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학습 위주의 그런 영유도 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영유를 보내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얻고자 하시는 지점이 speaking, listening이라면 정답입니다. 네,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영어 환경에 장시간 노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listening이랑 speaking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는 거고요. reading, writing이 조금 안 된다라고 해서 영유 보낸 거 실패했어. 우리 아이 파닉스도 잘 안 되고 읽기도 잘 안 돼. 다른 학원에 이제 레벨 테스트 보러 갔더니 레벨이 안 나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이들이 스피킹이나 리스닝에 대한 퍼포먼스가 제대로 나왔다라고 하면 아이가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과목이라고 하면 그것으로 성과를 보신 겁니다. 다만 리딩, 라이팅 걱정되시겠죠. 하지만 그거 초등 때 분명히 다 따라잡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조급하실 필요 없고요. AR 지수, 뭐 독서, 책 읽기 몇 레벨이다 이런 거 연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영유에 내가 쏟아부은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 심리도 그런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영유 3년에 다 돈 쏟아붓고도 경제적 여력이 있으신 분들, 경제적으로 전혀 무리가 없고 타격이 없으신 분들은 하셔도 되지만 그걸로 인해서 내가 뭔가 보상을 받아야 된다. 내가 정말 너무 없는 돈 아껴서 보냈다. 이렇게까지는 하실 필요 없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또 한 가지 여기저기 이야기하는 것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요. 정확한 정보를 현명하게 습득하셔서 판단하셔서 하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초등맘이 이미 되셨고 아이를 영유에 못 보내서 조금 아쉬운 분들 그런 분들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3년차 꽉 채운 친구들은 물론 뛰어난 실력으로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갈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영유 1, 2년 차를 경험한 친구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1, 2년 차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다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가지 않은 친구들, 이 친구들도 분명히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아직 초등 6년 동안에 기회가 아주 많아요. 그러니 우리 아이 벌써 늦었어요. 큰일 났어요.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지금부터 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 영유 나왔는데 왜 잘 안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혹시 우리 아이 1, 2년 차는 아니었는지, 혹시 5세 때 이 TPR 방식보다는 조금 지면 활동이 더 많은 영유가 아니었는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우리 아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확인하셔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채워주시면
괜찮습니다. 영어라는 과목이 그렇게 정복하기 어려운 과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많이 관심 가지시는 만큼 좋은 성과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좋은 정보였다고 생각하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니쌤에게 댓글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